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경제본부로 찾아뵙고 있는데 야, 첫 주에 정말 많은 팬들이 생겼습니다. 넷플릭스 뺨치는 경제 스토리텔러 KBS 보도본부 서영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이제 다른 일이 있으셔서 네. 못 네. 나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한 주 나오고 네. 교체된 거냐. 그럴 리가 없다. 막. 그래서 네, 오늘 돌아오셨습니다.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번 시간에 이제 중국 네. 석탄난으로 고통스러운 겨울이 오고 있다. 그래서 네.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유명 네. 대사 네. Winter is coming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이 시리즈가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아니 사실은 이렇게 더 이야기가 있으려나 그때 당시에는 뭐 네.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근데 보니까는 되짚어 보니까 당일날 새로운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당일날. 저희 방송했던 게 9월 30일인데 네네. 당일날 유럽에서 ECB 유럽 중앙은행 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미국 연준 의장 콜린 파월 네. 의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인플레가 더 갈 것 같다. 인플레가 더 갈 것 같다. 네,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것 같다. 그 말하고 나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뉴욕 증시도 떨어지고요. 우리 증시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네. 유가는 올라가고 또 환율은 또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우리 환율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또. 사실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이게 다 그 말하고 관계가 있고 겨울이 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시기에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뭐 이걸 뭐 금융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제일 많이 들어보신 말이 이걸 거예요.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근데 올해 내내 테이퍼링에 네. 대한 얘기가 나왔죠. 사실 테이퍼링을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요동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건 네. 지금 왜 배가 고프죠? 했을 때 네. 밥 먹을 때가 돼서 배가 고픕니다라고 예.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이면에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기대하던 인플레이션은 아니고 네. 원자재, 에너지, 뭐 물류, 뭐 반도체 중간재 이런 쪽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아니면은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이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얘기인데 네. 올해 내내 나왔던 거예요.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네. 이 미국 정부가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고 네. 양적 완화. 네. 근데 이제는 슬슬 출구 전략을 써야 된다. 네. 양적 완화를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줄여나가겠다. 맞습니다. 이게 일명 테이퍼링이고 네.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연준 의장이 그동안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좀 오래 갈 것 같다. 자, 그럼 지난주 9월 말에 얘기해 주신 이 중국 말고 네. 다른 나라 지금 말씀하신 네. 그 에너지원, 네. 석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또 있어요. 석탄에서 시작을 해보죠. 사실은 뭐 중국이 어렵다고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네. 석탄 산지에 홍수가 났습니다. 산시성에. 중국의 석탄이 한 30% 정도를 생산하는 지역에 한 60개 탄광이 홍수 때문에 문을 호주권은 스스로 안 사기로 해버렸고 네. 그럼 이제 내부에서 자급자족 수급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또 홍수가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공교롭게도 인도도 탄광에 홍수가 났습니다. 두 나라 공통점이 석탄 화력 발전에 전기의 60% 정도를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점입니다. 네. 매연이 또 많은 나라들이죠. 네, 세계 공장이고요. 그런데 그렇죠. 이 나라들의 물가가 올라가면 전 세계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필이면 겨울이란 말이죠. 네. 석탄은 이렇고요. 바람이 안 불어서 난리가 난 나라들도 있습니다. 바람이 안 불어서. 네. 보통 불면 난리인데 어느 나라들이에요? 풍력 발전에 의존하는 나라들. 유럽이 신재생 에너지 전환 속도가 빠른데 그렇죠. 영국이 특히 심각합니다. 영국. 바람이 안 부니까 영국이 한 20-3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람이 안 부니까 에너지가 부족하고 안 그래도 그 지금 뭐 보복 소비 때문에 에너지가 그렇죠.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LNG 가스를 많이 쓰는데 LNG 가스 가격도 급등하고 구할 수도 없어져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사실 홍수, 바람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사실은 근본 원인은 아니겠죠. 좀 더 근본 원인으로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죠. 자, 어쨌든 좀 기이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 겨울을 앞두고 엎친 데 덮치고 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럼 근본 원인은? 코로나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겠죠. 네. 제가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네. 이 모든 게? 노벨 경제학상 얼마 전에 발표가 났죠. 지난 월요일이에요. 네.
데이비드 카드 이 3명이 받았는데 이분이 대빵으로 받으신 거예요. 노동경제학자. 네. 상금도 이분이 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반을 나머지 두 분이 반반 쪼개 가져갑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네. 똑같이 n분의 1이 아니군요. 네, N방이 아닙니다. 더 네. 기여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갑니다. 데이비드 카드 교수. 네. 근데 한겨레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눈에 네. 띄었습니다. 장담하건대 20, 30년 뒤에도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가려내는 중일 것이다. 네. 대공황 이후에 가장 심한 불황인데도 기적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어서 이거 해석하기 쉽지 않다. 수십 년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뭔가 경제적 현상을 인과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그런 종류의 방법론으로 이번에 상을 받으신 거거든요. 실증 분석에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네. 앞으로 20, 30년 뒤에도 이 얘기를 계속할 얘기니까 이거 정말 좀 더 면밀히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보복 소비라고 부르는 이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출발은 합니다. 근데 이게 보복 소비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복 소비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보통 경제 현상은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물결치듯 항상 사이클 분석이잖아요. 네. 공황이든 아니면 뭐 인플레든 호황이든 파동이거든요. 그렇죠. 물결이고 그래서 스무스합니다. 보통 이렇게 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물결치듯 올라가고 떨어져도 그렇게 올라가고 좀 급해도 여튼 곡선이에요. 근데 코로나 시기는 기억하시겠지만 직선입니다. 순식간에 셧다운이 됐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셧다운이 풀리자마자 순식간에 직선으로 경기가 급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종류의 경험을 인류가 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가 경제적으로 이런 사이클을 경험한 적이 없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깜짝 놀랐는데 이탈리아나 영국, 프랑스에서 수만 명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막 급증할 때 셧다운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2차 대전 이후 봉쇄력을 내린 적이 없는 선진국들이 유럽 선진국들이 봉쇄하고 있다. 통행증이 있어야 생필품 사러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자,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 얘기 나왔고요. 인플레이션 우려 얘기 나왔고요. 자, 미국 연준도 그랬고 전문가들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래 가고 있고 더 갈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경제 스위치를 한번 껐다가 우리가 집에 뭔가 가전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두꺼비 집 내린다 그러잖아요. 한번 껐다 켜보자. 컴퓨터도 그렇고 항상 문제가 껐다 키면 뭐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끄면은 다 멈춰버렸다가 갑자기 다시 전원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경제 현상, 외생적인 충격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보복 소비라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공급 차원의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 그리고 단기간일 줄 알았는데 최소한 지금은 중기 현상이 됐고 어쩌면 장기 현상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장기 현상이 되면 이거 오일 쇼크랑 같은 거거든요. 오일 쇼크는 80년대 내내 그 전 세계 경제를 짓눌렀고 그러면서 경제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도 나오긴 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려가 시차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복 소비라는 게 코로나가 전 세계가 한 번에 알았다가 한 번에 다시 회복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별로 뭐 백신이나 확산 속도가 다 달랐고 그러면서 하나로 연결된 전 세계 공급망. 중국이 공장이고 뭐 중간재를 우리나라가 공급하고 소비는 뭐 유럽이나 미국이 하고 이런 종류의 공급망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꾸 막힙니다. 동맥이 자꾸만 이상한 데서 막히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도는 겁니다. 안 도는 일이 반복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 반도체가 지금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병목 현상이 있어서 아이폰을 이번에 1000만 대 생산을 줄인다고 하거든요. 올해 출하량을요. 그게 왜 이렇게 되느냐. 반도체 때문인데 뭐 중국 전기 때문일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그 바이든이 오늘 또 삼성전자를 불러다가 또 회의를 했다고도 하죠. 오늘이요? 오늘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뭐 운송, 물류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한데 여튼 계속 이렇게 그 병목 현상이 시차 때문에도 발생하고 또 미중 경쟁도 겹쳐버렸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병목 현상이 예상치 못한 데서 튀어나와서 지난해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선전하고 있는데 신차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국내에서 차 바꿀 때가 된 분들이 저희 아는 분도 그런데 차를 주문했더니 5개월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국내 차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뭐 중국에서 무슨 이제 전기 장치가 안 온다는 거죠.
그 물량 공급, 부품 하나가 공급이 안 돼도 차 전체는 출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병목 현상 얘기하신 게 딱 와닿긴 했는데 네. 저 요거 좀 궁금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삼성전자에 기업 정보 내놔라.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자유시장 경제의 수호자가 미국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대통령이 이제 다른 나라에 이 기밀 정보 달라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되나요? 이게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네. 미국도 도대체 반도체난이 왜 안 풀리냐? 너네가 지금 안 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 말고 중국에 먼저 주는 거야? 진짜 재고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한지 알면 우리가 도와주기도 할게. 이런 모든 복합적인 감정과 시나리오가 다 네. 들어가서 네. 일단 정보를 좀 내놔봐라고 자기 나라 기업도 아닌 한국 기업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 확인해보자 이런 거군요. 네. 반도체를 우리나라하고 대만에 극도로 네.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그렇기도 됩니다.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병목들이 나타나는 게 네. 글로벌 공급망에서 네. 반도체는 대한민국과 대만 네. 두 나라에 의존하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완제품들은 중국에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막히면 전체의 이제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네. 경향이다. 자, 이거 뭐 인플레이션 오래 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혹시 풀릴 전망 예견되나요? 일단 올 겨울은 계속 갈 것이다. 올 지금보다 겨울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심해진다. 이런 것들이 뭐 분석하시는 분들의 얘기인데, 근데 이분들이 지금까지도 이게 인플레이션이 짧을 것이라고 했는데 못 맞췄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망도 사실은 네. 지켜봐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 자, 좀 겨울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보도본부 서영민 기자와 경제본부 겨울이 오고 있다 이야기 나왔고요.